이건 10억을 버리자는 얘기지. 스마트 오피스, 구축의 맹점. 모 기업의 회장은 거금을 투자해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했다. 돈을 들인 만큼 큰 기대를 걸었던 그는 완성된 공간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고 이건 10억을 버리자는 얘기지 라고 말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은 무엇을 기대했고 왜 실망하게 된 것일까? 대부분의 기업 CEO들은 단순히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려는 게 아니다. 그들은 스마트 오피스를 변화의 씨앗으로 삼고자 한다. 위의 회장 역시 스마트 오피스를 통해 유연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직 문화의 혁신으로 나아갈 큰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직원들의 모습이었다. 공간이 한결 쾌적해지고 다양했지만 그곳을 채우는 조직원들의 모습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크게 달랐다.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일하며 바뀐 공간에 적응하지 못하는 불편한 기류가 여기저기서 느껴졌다. 이와 같은 일은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언론에서는 모 기업의 스마트 오피스 공간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었다는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지만 실상은 처참하다.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이전의 환경으로 돌아가는 기업도 적지 않고 공간을 부분적으로 보강하느라 추가 비용을 들이는 기업도 허다하다.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각 기업에 맞는 공간 기획을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기획을 바탕으로 도면을 설계하고 그 도면을 구현하는 공사까지 무수한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그 과정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 그런 만큼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기업에게 돌아오는 손해 또한 치명적이다.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오해. 위와 같은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해석은 일하는 분야와 업종 그리고 삶의 경험에 따라 너무도 다양하다. 혁신의 아이콘인 구글의 본사가 스마트 오피스로 소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각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한 적이 있다. IT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첨단 IT 기기를 이용한 업무 방식을 스마트 오피스의 조건이라고 강조했고 HR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직의 변화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접근했다.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구글처럼 놀이터 같은 사무 환경을 스마트 오피스라고 여겼다. 심지어 스마트 오피스에 대해 조사하고 공부한 사람조차 정해진 자기 자리가 없는 자율자석제 또는 변동자석제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들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스마트 오피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다. 부분적인 조건들만으로 스마트 오피스를 정의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혁신 기업의 전략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정의가 서지 않으니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How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다음은 그동안 스마트 오피스 구축 상담을 요청한 기업들에게 자주 들었던 이야기들이다. 우리 기업은 개발자가 많아 고정자석이 많이 필요한데 자율자석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임원실은 크기를 줄이고 직원의 자율자석 비율은 80% 정도로 적용한다는데 우리도 그 정도 수준에서 공간을 설계해달라. 스마트 오피스를 견학해보니 카페처럼 꾸며놓았던데 우리도 그렇게 디자인해보자. 스마트 오피스는 자율자석제이니 우리도 자율자석제로 설계해보자. 공유 오피스로 한창 뜨고 있는 위워크가 스마트 오피스 같으니 참조해서 그렇게 디자인하자.某某기업에 답사를 가보고는 분위기가 마음에 드신다고 회장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참고해서 디자인해달라. 우리는 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려 하는가? 이처럼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접근은 대부분 하우의 관점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 오피스를 어떻게 구축할까? 라는 질문에 앞서 why, 즉 스마트 오피스를 왜 도입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스마트 오피스는 한 번 시도하고 마는 이례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다. 자율자석제, 공유 오피스 등으로 정의할 수 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며 공간 개선의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 첨단 IT 장비 도입 또한 스마트 오피스의 전부라고 할 수 없다.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모두 공간을 혁신한다고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마침 공간 활용도 아쉬웠던 참이고, IT 기술 도입에도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이참에 노후된 환경도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도입의 목적이 불분명한 채로 단순히 잘 구축된 것처럼 보이는 다른 기업의 공간을 모방한다면 죽은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런 공간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은 어설픈 공간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마트 오피스는 기하급수적 성장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오프러의 인재인 스마트 피플이 선호하는, 그들이 자신의 역량을 폭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조직 문화이라는 방식과 공간이 구현되어 있으며 로봇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문화까지 모두 갖춘 것이 바로 스마트 오피스다. 우리는 스마트 오피스의 복합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기업만의 구체적인 스마트 오피스 도입 목적을 세워야 한다. 당신의 기업에서 스마트 피플의 확보가 시급한지, 스마트 피플은 있지만 그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한 것인지, 사람과 문화는 준비되어 있지만 공간의 다양성이 부족한지, 로봇과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컨설팅 단계에서 섬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가 왜 변하려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한 후 어느 정도 변화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 이 과정들을 거친 후에야 우리는 하우에 대한 실행안을 세울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구축된 스마트 오피스만이 그 가치를 발휘해 우리 기업이 기하급수 시대를 선도할 기업으로 나아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자 양질의 토양이 되어줄 것이다.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시장의 판도가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바뀌고 새로운 경쟁사들이 치고 나오는 급변의 시대다. 이런 시기에는 마음이 조급하고 마치 터널 속을 지나는 듯 눈앞이 캄캄해지는 게 당연하다. 불안한 마음에 앞이라고 여겨지는 방향으로 닥치는 대로 걸음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모든 감각과 통찰력을 동원하여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인지해야 한다. 그 과정이 지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긴 터널 끝에 마주하게 될 풍경은 그 시간을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 벅찰 것이다.